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국의 북한 접수가 이제 점점 더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전면 침공에 의해서 접수가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통치 자금이 말라붙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미국이 접수하고,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항복을 하면 항복하려고 움직임만 취해도 밑에 것들이 김정은이 날리는 쿠데타를 벌이고 미국과 직접 딜쳐서 미국의 접수가 일어나고, 뭐 이런 독후쿠 상황으로 이제 막 몰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급물살 소용돌이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요새 잠이 안 와, 사실은. 거의 긴장이 돼서. 이걸 뭐 게임으로 봐야 될지 싸움으로 봐야 될지 전쟁으로 봐야 될지 구도가 이제 확인이 드러났어요. 구도가. 네, 구도가 예. 드러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이 안개같이 불확실한 요소들이 이 싸움, 왜 싸워야 되는가, 왜 게임을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타겟, 이 목표,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의 수준과 기준과 내용들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 이거를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조중동을 뭐 입장을 거의 오늘 그 조선일보에 이제 김창균이라는 사람이 그 편집국장인가 뭐 그렇죠. 논설위원인가. 편집주관인가 뭐. 편집주관인가. 김창균이 이제 그 저기 논설주관. 논설주관. 그 전에 아마 편집국장인가. 옛날 정치부 출신이에요,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뭐 또 우리와 같은 관점을 희망 고문이라고 또 불렀거든요. 특바라고 그랬죠. 예? 특바 희망 고문. 예? 오케이. 그래서 과연 김창균의 말에 의하면 특바 희망 고문하는 자들의 판단 근거가 뭐예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미국 속의 트럼프를 봤고 거기는 그냥 트럼프만 본 거죠. 예,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예. 시진핑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은 미국 속의 트럼프를 보면은 그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이 작전이 축적이 되어 오다가 지금 이제 가파른 급물살 쪽으로 변화하는 내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미국이 보아온 중국, 미국이 보아온 북한은 어떤 존재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그 세계사에 느닷없이 이 모든 세계가 감당하기 힘든 도발이 몇 년 사이에 한 5, 6년 사이에 전개가 됐습니다. 이게 시진핑 중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은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이 세계 시장으로 끌어낸 중국이 갑자기 전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무수한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정화된 주권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지정학적인 말하자면 그 세력 선을 넘어서 첫째가 그 김정은 이 평양을 시켜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했고, 남한을 대한민국을 자기 세력권으로 넣으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남사군도에 그 비행장까지 집어넣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신천하 체제로 주권 체제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세계 시장 속에서 한 3, 40년 동안 미국이 이끌어온 세계 시장 속에서 가장 최대 수혜자인데, 그렇죠. 그 세계 시장을 떠받치는 세계 질서를 자기 손으로 깨겠다고 덤비는 황당한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이거는 세계 질서와 문명에 대한 도발자, 그렇죠. 파괴자로 그렇죠. 보이는 거고, 북한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북한은 자기 그 영생 사교 전체주의 이 절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끊임없는 내부 그 탄압을 해서 노예 국가를 만들고 밖으로는 미국의 그 침략에 대해서 항상 그 저기 그걸 이유로 영생 사교 전체주의를 유지를 해왔고 남쪽에 항상 전복 그 기도를 해왔고 상당히 많이 키웠죠. 그리고 중국의 뒷배를 잘 이용을 해서 한 사반세기 동안 25년 동안 핵 도발로 자기 생명을 유지해 온 케이스고 핵이 완성될 즈음에 북한은 남쪽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자기 체제의 안전을 위해서 핵을 만든 게 아니라 미국까지 도달하는 말하자면은 남쪽을 먹기 위해서 미국의 한국 참전을 봉쇄할 수 있는 수단이라 착각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돌아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뭐 미국의 전략적 궁극적 목표가 그냥 북한을 뭐 비핵화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이면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내서 미국이 접수해서 해방시킬 거다. 이런 김창균 같은 자들이 보기에는 무지하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들만 봐요. 근데 세계가 구성되는데 세계는 쭉 일상적으로 변화가 축적이 되다가 어느 극단적이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나올 때 서로 대응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것이 급전하는 변곡점이 만들어져요. 역사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매년 우리가 편년사적으로 어제도 오늘 같이, 오늘도 어제 같이, 뭐 내일도 오늘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리니어하게 또 단선적으로 쭉 갈 거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이제 관성이라고 그러죠. 그 관성을만 생각을 하지 이 관성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스텝이 잘못된 스텝이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은 이게 터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차원으로 옮아가거나 새로운 현실로 옮아간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문명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이고 또 매일매일 뭘 축적을 하고 창조를 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고 이런 세력과 국가가 뭉쳐가지고 문명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북한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 아예 북한까지 그냥 도려내서 그 지난 1945년 이후로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미국의 영향력 바깥으로 인정해 오던 그렇죠. 그 관행 그러한 그 현상을 이번에 뒤집어 엎어갖고 북한 지역까지 완전히 도려내서 해방시켜 버리고 그 해방의 힘으로 중국에도 충격을 가하겠다. 이것이 미국이 선택하는 전략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자들은 김창균 같은 자가 보기에는 이 희망 고문을 하는 뜻바로 보일 텐데 저는 별로 트럼프 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이게 뭐 그전에도 왜 뭐 벌써 시진핑이 이제 도발을 한 지가 짧게 보면은 2012년이고 길게 보면 한 2008, 9년경부터 도발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때 말기부터 2008, 9년이면 실세가 되니까 실세 중에 실세. 그러면 왜 그거 가만히 한 10년 끌다가 왜 지금에서야 미국이 이렇게 되치기라 그럴까 완전히 이런 이 아주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모르지만 흉악한 아주 그 근본적인 그 세계 질서를 다시 엄청 재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된 원인 두 개를 꼽으라면 뭐를 꼽을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제적 행동 굉장히 독특한 나라죠. 네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국정치를 이야기할 때 휴먼 팩터, 그러니까 리더가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체제가 움직이고 제도가 움직여요. 미국은 굉장히 큰 패권 국가고 그 안에는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권의 대통령과 의회라고 하는 제도하고 이것들이 서서히 그러나 수렴적으로 문제를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확 달아올랐다가 확 꺼지고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인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국제적인 행동에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데다가 플러스 이제 리더십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미국의 또 새로운 여건이 하나가 생긴 게 중국의 도전의 그 내용과 수준이 미국만이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대응해야 되는 아주 흉악한 도전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트럼프라고 하는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 소위 미국 A,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미국을 넘어서는 굉장히 그 입체적인 리더십이 하나 나타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셰일 혁명이라고 말하자면은 미국이 이 총체적인 국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자원이 다른 국가가 가지지 않고 흉내낼 수도 없는 자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되니까 사실 중국의 도발도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은 석유 문제였거든요. 그 에너지 문제였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니. 그 국내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국내 정치적인 요소의 명분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명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에너지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너 중국 너희들 행보를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자원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혁신되고 있고 혁명적인 수단이 생겨서 까불지 마. 그리고 중국을 관찰했을 때 중국의 경제는 세계에 개방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의 약점은 이런 거야. 계산 다 하고 무역 전쟁을 개시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전통적인 그 전쟁의 게임의 그 방식을 패턴을 바꿨죠. 바꿨는데 너무나 쉽게 그 취약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소 요소의 법칙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오행 사상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다른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요소가 만약에 6개 요소다. 그럼 그 사람의 힘은 그 6개 요소 중에 제일 취약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나무 쪼가리를 6개를 이어서 나무통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절반밖에 길이가 안 올라와. 나머지는 다 20cm인데 얘는 10cm밖에 안 올라와. 그러면 그 나무통에 담길 수 있는 물은 그 10cm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최소 요소의 법칙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셰일 혁명을 가졌다. 그래서 순 에너지 수출국이 됐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기축통합 파워도 있어, 군사력도 있어, 뭐 지식 파워도 세계 최강이야, 뭐 금융 파워도 있어, 뭐 테크놀로지 파워 있어, 저기 엔터테인먼트 파워 있어, 다 있는데 하나 비어 있던 게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채워줬어. 그러니까 이 에너지 결핍에 의한 그 에너지를 중동에 의존해야 된다, 아랍권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제약이죠. 그 제약이 최소 요소로 작동을 했다고 미국의 손발을 묶는. 그렇죠. 근데 이게 부쩍 올라오니까 이 최소 요소가 미국의 국력 전체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인빈서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몰시킬 수 없는 그 슈퍼파워가 된 거예요. 앱솔루트 슈퍼파워가. 근데 이제 거기다가 트럼프라는 희대의 전략적 지도력이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요번에 이 14억 평균 GDP 1인당 8,700달러짜리 G2 국가를 손을 보겠다. 그리고 이 G2 국가 손 보는데 보니까 제일 앞장서서 까본 놈이 북한이네. 그러니까 차제에 그냥 북한까지 확 도려내갖고 우리 인플루언서 스피어, 우리 영향권 안에 두겠다. 이제 이렇게 구도가 잡힌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뭐 정치를 하거나 관료를 하는 사람들의 정형화된 텍스처럴한 텍스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걸 넘어서는 그런 방식의 아마 그 디벨로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 개발업자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게 험한 비즈니스죠. 정말 목숨 내놓고 아주 복합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 조정, 조정,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되죠. 근데 트럼프의 그런 것 중에서 리더십 중에서 지금 아마 그 지금 급문사를 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런저런 저기 아마 평양의 김정은과 그 참모들,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과 그 참모들, 그 다음에 시진핑과 참모들도 다 한 20년 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제약점이 리더십의 한계가 뭐냐면은 전부 투표에 선거에 의존하는. 그래서 이쪽에서 약간 무리한 수를 두어도 선거 사이클만 잘 이용을 하면은 시간을 끌 수가 있고 또 위계를 써서 속일 수 있다. 기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마 젖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아주 그 클라이막스가 하노이였던 것 같은데. 하노이 지나고도 못 깨어났어. 아직 못 깨어났어요. 최선이 하는 말 보세요. 트럼프 영감님은 착한 분인데 볼턴이랑 저기 폼페오가 개객기다. 이거를 아니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할 정도면 이게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다는 소리지.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그럴 거예요. 여기 문재인 진영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사실은 위대한 능력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아이덴티티로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블러핑, 포커판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포커판의 블러핑은 속이려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단순히 속이고 안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 다이 하느냐 아니면은 죽정이를 들고 다 먹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 그 도박이죠. 근데 트럼프는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연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트럼프의 그 실질적인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이 참모 구성,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운영, 군사적인 오퍼레이션 이것들은 다 노멀한 아메리카, 미국 A. 군사적으로 힘이 있고 외교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교섭력이 있고 돈도 많고 다 모든 것들을 운용을 하면서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모든 포커스를 트럼프한테 몰아넣어가지고 트럼프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는 이거야라고 하는 분명한 상을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트럼프에 대해서 저거 속여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오해를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여러 번 연출했어요. 그거는 자기 참모들한테까지도. 그게 뭐냐면은 속은 왕독술인데 정말 근래 보기 드문. 뭐 겉으로는 비둘기처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비둘기처럼 해서 막 상대방이 초조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슬쩍 볼턴한테 가서 야 속은 안 그럴 거야 사인 살짝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연출을 해왔고 2차 하노이 같으면은 노멀한 지금까지 그 아주 그 석유 재벌과 관련됐던 그 부시 부자들 같으면은
못 참아냈을 겁니다. 그 지금 막 거기까지 가서 그 찐따 같은 놈 안 만나지. 안 만나고 네, 전애들 왜 만나 그냥 뭐 대충 저기 외교관들이나 정보 저기 차관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야 차관보 중국 국무부 차관보 중국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관성대로 움직였을 건데 그 트럼프는 change the world. 오케이. 중국이 도발을 했어? 나는 그러면 네가 도발한 거 대갚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과 구조를 내가 바꿀 수 있고 바꿔버릴 거야. 그 판을 바꾼다. 판을 바꾼다고 그러죠. 예, 그게 그 기업에서도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제일 무섭죠.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해왔던 게임과 다른 게임을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생태계를. 이게 트럼프 이제 그런 짓을 해온 건데 보통 이제 미국의 그 행태를 보면 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쟤들 정말 음흉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꼭 트럼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국이 굼뜨잖아요. 굼뜨죠. 굼뜨해 보이죠. 실제로 굼떠. 그래요. 예, 굼뜨다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남비근성들이 아니야. 굼뜨니까 근데 굼뜬데 한 번 움직이면 치명적인 종심 타격을 가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군사 용어니까 예, 종심 예. 타격이라는 게 뭔지 이제 둘이 싸움을 해. 싸움을 한 놈이 굼뜨고 순둥이 갖고 바보 같아. 그럼 얘는 막 이쪽으로 밀고 들어온다고요. 그냥 막 밀고 들어와. 그럼 얘는 뒤에 선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미국이 움직이겠다고 하면 지금 이 싸움의 전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쳐버려요. 그렇죠. 상대방의 심장부 혹은 핵심 고리를. 이 뒤에 가서 치는 거를 종심 타격이라 그래요. 군사학에서는 딥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미국이 굼뜨는 듯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움직이겠다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 종심 타격을 때려버리거든. 2차 세계대전의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의 그 전면 프론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심장이나 머리에 가서 바로 쳐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도 굉장히 굼떠요. 굼뜨는데 한 번 움직이면은 결정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그런 성격이 있어요, 여기가. 행동하기 전에 모든 여론, 국가적인 의제,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조율 이런 것들을 다 해야 계속 드러내서 뭐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뭐 하고 한 뒤에 갑자기 조용해지면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만 봐도 그게 뭐야? 그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움직였잖아요. 그 아마 저기 중일 전쟁 전후해 가지고 미국이 세계 전운을 감지를 하고 중립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37년인가? 우리는 1차 세계대전 같이 안 끌려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법까지 만들었는데